안녕하세요. 권영호TV 구독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편의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단 한 편, 두 편을 보시다가 도중에 영상에 있는 저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받았던 분들 중에서 어떤 자동차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가솔린 자동차를 가지고 계셨고 촉매 효율 불량이라고 하는 경고등을 보시고 영상을 보셨는데 세 가지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그분이 관리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관리 방법, 주기적인 정비에 의해서 잘 관리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된 게 바로 촉매 경고등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엔진오일도 바꿔서 사용해왔죠. 점화장치도 바꿔서 사용해왔습니다. 간혹 냉각수도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노란 경고등이 켜졌더라. 그 경고등을 보니 촉매 불량이라고 하더라. 촉매를 바꾸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촉매를 안 바꾸자니 경고등이 눈에 거슬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 차를 봐주었던 정비업체로 가셔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냉각수를 건드려야 됩니다. 엔진오일을 정비해야 됩니다. 아니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안 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촉매를 바꾼다. 그거 하나 또는 촉매를 바꾸기 이전에 촉매 앞뒤에 있는 센서를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시는 겁니다. 센서를 먼저 바꿔봅니다.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이게 센서라고 하죠. 머플러에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커스가 지나가면서 얘를 가열해 줍니다.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 전압이 ECU로 가는 겁니다. 엔진에 가까운 S1 또 엔진에서 먼 촉매 뒤쪽에 있는 S2 이 S1과 S2에서 오는 전압을 가지고 파형으로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 파형 값을 ECU가 읽는 겁니다. 산소 센서를 그린다고 하면 여기 있는 거는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S2는 어떻게 되냐? 높낮이가 낮아졌죠. 그런데 P0420 또는 P2096 이와 같은 촉매 효율 불량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등이 떴을 때 보면 S2의 온도가 높은 데서 피드백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P0420, P0420이나 0430은 이 기준선보다 높은 데서 피드백할 때 뜬다 이렇게 돼 있고요. 기준선보다 아래쪽에서 뜨는 거 기준선 아래에서 놀고 있는 피드백 모습을 본다. P2096 또는 P2098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화 받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촉매 경고등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주시는데 영상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압축을 못 하십니다. 무엇을 정비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보통은 제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라서 표현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런 거 냉각수를 교환해야 된다 이렇게 아십니다. 그리고 pH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얘는 모릅니다. 저 또한 pH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곳에 가셔서 정비를 부탁했을 때 냉각수 비중도 맞추고 pH 값을 조정해서 여러분의 자동차 성능이 좋아지도록 즉 냉각수가 유동성을 잘 갖도록 정비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pH에 대한 언급을 안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엔진오일 점도가 잘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진오일 점도다. 그 무엇 때문에 엔진오일 점도가 맞아야 된다는 것인지 부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화장치 중에서 플러그
플러그 갭 이렇게 설명했는데 스파크 플러그 갭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배기 효율과 흡기 효율, 즉 흡입이 잘 되려면 배기가 잘 돼야 되고, 또 배기가 잘 되려면 배기 장치의 튜닝이나 개조나 어떤 걸 장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변비가 있으면 못 먹습니다. 자동차도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서 압축하고 폭발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속이 더부룩해요. 그러면 밥 생각이 없죠. 먹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역시 배기 효율과 흡기 효율은 중요한 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다는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배기 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전 영상입니다.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HLA라고 합니다. 굵은 거, 가는 거, 길이가 짧은 거, 이렇게 다양한데요. 이런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먼저 이거 보여드리죠.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가운데 부분 길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똑같이 움직입니까? 어때요? 이쪽 거는 길이가 짧아졌죠. 자, 눌렀습니다. 짧아졌습니다. 이쪽은 덜 눌리고 이쪽은 많이 눌렸습니다. 어떤 게 정상입니까? 눌리도록 돼 있으니까 잘 눌리는 게 정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눌리는 게 정상이라면 이렇게 눌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로 만들면 됩니다. 눌리도록 돼 있다는 얘기는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을 먼저 보시고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보이십니까? 이 자리 빨간 색깔로 바꾸고 있습니다. 빨간 색깔로 다시 표시했습니다. 여기 점처럼 보이죠? 사이드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 속으로 오일이 들어갑니다. 엔진 오일 압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이 눌려 있다가 밀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록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밸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캠축이 돌아갑니다. 캠 샤프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면서 이 부분 양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의 양정이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눌리죠. 이렇게 눌립니다. 그때 오일이 들어가서 얘를 밀어 올립니다. 이렇게 이 눌림 양이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밸브의 열림이 많아져야 흡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 또다시 반대로 배기구에 있다면 배기 밸브가 많이 열려야 배기가스가 잘 빠져나간다. 천천히 빠져나갈 때 배기 속도와 빨리 빠져나갈 때 배기 속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촉매가 있습니다. 곧 S1 쪽을 거쳐서 촉매로 지나가서 촉매에서 또 버닝을 하면서 촉매 뒤에 있는 S2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P0420이 뜬다. 고로 이 부속 이름 HLA라고 하는 거, 이것이 무척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 HLA가 잘 작동하려면 이 속으로 공급되는 오일의 점도가 중요하다. 비스코시티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엔진 오일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잘 바꾸셨습니다. 5,000km, 7,000, 조금 미리 바꾼다는 분은,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분은 한 3,000에도 바꾸십니다. 주기적으로 바꿔오셨는데 이 부속이 잘 눌리지 않는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용한 엔진 오일 점도가 비정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주셔서 엔진 오일을 또 바꿔야 됩니까? 라고. 바꾼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엔진을 또 바꿔야 됩니까? 예,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량에 맞는 점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모르시니까 정비사분한테 내 자동차에 맞는 점도의 오일을 넣어 주십시오 라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이게 뭡니까? 스파크 플러그입니다. 여기 자 선 하나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그었습니다. 어때요? 틈이 있죠? 여기 틈. 측정된 틈 간극이 클 때는 간격, 더 크면 거리, 이거는 아주 좁아요.
틈이 1mm 내외의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아주 좁습니다. 좁은 경우에는 간극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간극이 가장 많은 자동차들의 스펙으로 나온 것이 1.0mm입니다. 그런데 혹 자동차는 1.5mm로 되어 있습니다. 간극이 많이 커졌죠. 그런데 어떤 자동차는 0.4에서부터 0.7mm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얘가 철입니다. 고온 속에서 불꽃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이 철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합니까? 이 간극 틈이 늘어났다 찌그러졌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0.4로 맞춰야 되며 어떤 경우에 0.7 또는 어떤 경우에 0.5, 0.6으로 맞추라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안내는 없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스펙을 이용해서 이 자동차는 0.4에서 0.7mm 스펙을 가진 스파크 플러그 갭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이게요, 한국 자동차보다도 더 오랜 역사를 가진 유명한 자동차에서 안내문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이런 엉터리의 자동차를 여러분은 좋다고 사십니다. 그리고 폼 내고 다닙니다. 연비 불량, 가속 불량, 변속 충격, 그런 정도의 자동차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최고의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다고 내고 다니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동차는요, 아무리 싸구려 자동차라도 정상적으로 냉각수 정비를 잘 맞춰놓고 엔진 오일 점도를 잘 맞추고 스파크 플러그 갭을 잘 맞춰 놓으면 P0420이든 2096이든 간에 촉매 효율 불량이라고 하는 경고등 띄우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왜 촉매를 받으려고 하시는가?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다, 촉매 효율 불량이 났다, 그러면 실제로 촉매는 불량이 났다면 어떤 상태냐? 가속이 안 됩니다. 또는 촉매 내부에서 담체라고 하는 것이 덩어리가 깨졌어요. 엑셀 페달을 밟으면 그르릉 그르릉 하고 소리 냅니다. 곧 비정상적인 노이즈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촉매는 안 깨졌다. 또 하나, 지금 현재 경고등은 켜졌을 망정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가속 잘 되죠. 자동차 주행하는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촉매 안 막혔다는 뜻입니다. 일부가 막혔어요. 그러면 배기가스가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속 불량이 오는 겁니다. 현재 경고등은 켜졌으나 실제 촉매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S1과 S2의 온도가 어떻게 편차를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경고등은 띄울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촉매에서 또 탈 수 있는 거리를 주지 않으면 경고등은 안 켜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비해 오면서 냉각수는 잘 안 건드렸어도 오일과 점화장치는 바꿨을 망정 점도 안 맞는 거 넣었다, 스파크 플러그 장치는 교환했어도 간극은 맞추지 않았다, 거기다가 냉각수는 마이너스 50도, 40도, 60도, 100도짜리 고비중의 냉각수를 넣고 다니고 있다. 냉각수 때문에 촉매 효율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거는 냉각수편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맞는 영상을 그때그때 올려드리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업데이트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분 한 분도 없으세요. 자동차에 어떤 걸 부착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없으세요. 어떤 회사에 기름을 넣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교환해온 것들 그거밖에 없습니다. 튜닝도 업데이트도 일종의 개조입니다. 저혈압인 사람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기를 달아서 빨리빨리 뛰게 해주면 그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현 수준보다 업그레이드를 안 합니다. 그냥 비슷한 상태에서 견디도록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 있는 사람을 심장 억제기를 달아서 천천히
압력이 발생하게 한다. 그 사람 죽어갑니다. 나중에 저를 만나게 되면 왜 그런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정품 상태가 좋다. 왜? 한 번 정도는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